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중고급 불어 기사 읽기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사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따로 인트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같이 보시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사전 추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은 앞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트로 영상은 크게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컨텐츠, 독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통번역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다가 지금은 파리에서 또 같은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번역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학생이고 사실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같이 댓글로 공유를 하면서 서로서로 공부하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개는 짧게 마치도록 하고 이 컨텐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은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미리 카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먼저 제가 선택한 기사를 가지고 해석이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독해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장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단어를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코멘트를 다는 식으로 영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불어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대충 단어만 알고서는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어떤 문법으로 쓰인 것인지, 여기서 특히 불어에는 그게 많죠. 대명사가 많은데 뭐 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뭘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전체적인 이 글의 논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장 하나하나만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놓치기가 쉬워요. 특히 어려운 텍스트를 볼 때 그러기가 쉬운데, 왜냐면 단어를 찾다가 단어에만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정확히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불어는 우리가 보는 잘 쓴 글의 불어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불어의 언어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국어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전문적인 용어일까요, 이게? 한국어는 굉장히 고맥락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맥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도,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서로가 다 이해를 하는 그런 언어권 문화인데, 반면에 프랑스어나 아니면 영어 같은 그런 서구권 언어의 문화는 저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없기 때문에, 맥락이 주어지지 않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어나가요. 그러한 말인즉슨 뭐냐면 이 문장 하나가 다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고 전체의 큰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불어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이게 지금 정확히 큰 틀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독해를 하셔야 해요. 네, 그러한 점을 항상 유심하시고 명심하시고 독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목적 부분이었고요. 짧게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 1회 기사 하나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일정이 바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요. 프랑스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적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독해본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주말에 작업을 해서
일요일 저녁 전에는 올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룰 기사들은 일단 주요 일간지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제가 아마 피가로를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제가 피가로를 구독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좋은 기사가 있으면은 이제 수시로 가져올 거예요. 이제 그런 기사들을 다양하게 다뤄보다가 이제 중간중간씩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다 이해되는데 다 이제 쉬운 거 아닌가 싶을 때 이제 정말 어려운 사설이나 오피니언 등의 글도 한 번씩 다뤄보면서 고급 독해도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었던 게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백그라운드 상식이 많으면 또 독해가 쉬워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치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보면은 똑같이 문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문장 구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뭔가 나한테 친숙한 주제의 기사나 주제의 글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반면에 모르는 주제를 얘기하면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고 이해를 전혀 못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해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나의 배경 지식이 얼만큼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오려는 기사가 조금 다양하게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조금 어려워요. 지금은 너무나 코로나 관련된 기사만 많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뭐 환경이라든지 경제, 사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기사를 가져오면서 독해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까지였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사전을 몇 가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불안 환불 사전으로 제일 편한 거는 아무래도 네이버겠죠. 네이버만한 게 당연히 없죠. 근데 장단점을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모든 사전들이 다 뭐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쓸 때, 그러니까 본인이 쓸 때 나의 필요에 맞게 그 순간순간 필요에 맞게 여러 사전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어가 바로 뜻이 나오기 때문에 직관적이죠. 바로 뜻을 아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이제 너무 나온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이상으로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다양한 네이버가 한국어로 보여주는 뜻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실 때는 네이버를 물론 기본으로 첫 번째 수단으로 삼기 쉽지만 불불사전도 항상 같이 보셔야 해요. 불불사전의 그 문턱을 한 번은 넘으셔야 합니다. 한 번 넘으면 또 쉬워요. 하다 보면은 또 불불사전을 보는 게 오히려 느낌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버의 단점을 조금 아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불사전으로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고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라고스 치시면 나오고요. 라고스 사전 당연히 유명하고 좋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데피니숑 말고 옆에 탭에 보시면은 엑스프레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유용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다른 사전에도 다 이런 표현이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좋은 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이 표현이 패밀리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불어는 그 패밀리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또 작문을 하실 때는 이런 면도 좀 유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에서 파밀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라고스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전은 이 사전은 정말 좋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CNTR, Centre National de Ressources Textuelles et Lexiques 해가지고 여기 사전을 다 방대하게 모아놓은 총망라한 느낌 같은 집대성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옆에 여러 가지 사전 종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첫 번째 사전을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검색해 보니까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아마 최신 버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요거는 이제 언뜻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너무 글이 많고 뭐가 빡빡하고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법은 아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건데요. 엉티도트라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이고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에도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대신에 유료예요. 여태까지 보신 것들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유료인데 좋은 점은 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시스템에 같이 이렇게 합쳐져요. 이거 지금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 지금 PPT 만드는 화면에서 캡처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목에서 마지막에 엉티도트가 추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코렉터가 있어서 내가 글을 쓴 거를 잘못된 부분을 봐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솔깃한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닌데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딕시오네어가 있어요. 이 딕시오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냐면 이거는 그 시노님, 동의어 찾을 때도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꼬오경스라고 있어요. 불어를 이제 하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단어마다 아니면 명사마다 어울리는 짝꿍들이 있어요. 그 짝꿍들을 벗어나서 쓰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말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짝꿍을 알아야 돼요. 그 짝꿍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글로 검색을 하시는 것인데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사전을 또 이용하시면은 내가 또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제가 실제로 띄워보면은 지금 여기 뮤직에서 꼬경스 나왔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뮤직 하고서는 뒤에 어떤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지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어떤 또 다른 형용사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콩플레몽이 나올 수가 있는지 여기 지금 밑에 숨어져 있어요. 이만큼씩. 그리고 동사가 어떤 게 오는지 그리고 뮤직이 명사, 주어 자리 왔을 때 또 어떻게 쓰이는지 아니면은 뭐 에코데 델라 뮤직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쓰임이 있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얼마큼 많이 사용되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유료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계속해서 불어를 공부를 하고 또 특히나 작성을 내가 작문을 많이 해야 한다 하시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고 후기를 보시고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릴 거는 이렇게 첨단을 달리는 시대의 종이 사전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르 호베어의 콤비네송 드 모입니다. 이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짝꿍을 찾는 사전이에요. 어떻게 무슨 단어랑 어떤 동사, 어떤 형용사가 어울리는지를 정리해놨어요. 물론 모든 단어가 있진 않습니다. 이거는 주요 단어들만 있는데요.
이 사전도 그래서 유용한 편이에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엉티도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종이 사전을 자주 펼쳐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조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사전을 추천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간에 한 주는 못했다가 뭐 한 주는 해도 되고 이러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꾸준하게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누구라도 한 분만 저한테 네, 독해본을 보내주시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기사 분석 영상을 올리면서 그 다음번에 독해할 기사 주소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독해를 해보신 다음에 저한테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기사 독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